바이든 대통령이 3주 후에는 미국 성인 90% 이상이 백신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소도 현재 2배인 4만여 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루 평균 6만 명을 기록해 그 전주에 비해서 11%나 증가했습니다. 한인 가족에게 인종혐오 편지가 전달된 실비치 레저월드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한인들은 물론 타인종들까지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인 전쟁 영웅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수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법안은 한인 연방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한인타운 유가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유명 주류 브랜드가 속속 입점하면서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물론 느슨해진 방역 지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백신 접종 자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주 후인 4월 중순까지는 미국 성인 90% 이상에게 백신 접종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소도 현재 17,000여 곳에서 4만여 곳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느슨해진 방역 지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재확산 위험성을 경고하며 모든 지역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춤했던 전국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느는 추세입니다. 지난주에 하루 평균 6만 명을 넘어섰는데 그 전주에 비해 11%나 증가한 겁니다. 백신 접종은 잘 이뤄지고 있는데 확진자 수가 왜 다시 늘어나는 건지 뉴욕에서 김종원 특파원입니다. 지난주까지 미국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모두 8천여 명. 하지만 분석 과정을 거쳐 확인된 수치가 이 정도지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염성이 더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곧 대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느슨해진 방역 지침이 더 큰 문제란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라스베가스 공항. 코로나 직후 여행객 발길이 끊겼었지만 최근 봄방학을 맞아 다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The ability to social distance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by the day. Airplanes are full. That means airport waiting areas are full as well. 일부 주에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Is not completely the variance. What we're likely seeing is because of things like spring break and pulling back on the mitigation methods that you've seen now. 이런 가운데 뉴욕주가 미국 최초로 모바일 백신 여권을 도입하는가 하면 유럽연합도 6월 중순부터 백신 여권을 발급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급격히 줄어들던 미국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전까지 코로나 해방을 선언하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원입니다. 한국은 백신 도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수출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인데요. 다음 달 초 한국에 들어올 예정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3주 더 늦어지고 물량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남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급이 연기된 백신은 국제 백신 구매 기구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입니다. 다음 달 초 도착 예정이었는데 다음 달 셋째 주로 3주 연기됐고 물량도 12만 9천 명분 적은 21만 6천 명분으로 줄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받기로 했던 추가 물량 70만 5천 명분도 빨라야 5월에 들어올 전망인데 전체 물량이 다 들어올지도 확실치 않습니다. 2분기 접종 계획에 따르면 다음 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해야 하는 대상은 56만 9천 명입니다.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 노숙인 시설 이용자들, 그리고 특수교사와 학교 보건교사 등인데 접종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인도 물량이 좀 문제가 생겨갖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불안전하고 부족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우리 정부가 2분기에 2천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한 노바백스의 경우 백신 원료 공급에 어려움이 생겨 유럽연합과 계약을 미룬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내일 들어오는 화이자 백신 25만 명분 등 다른 백신들의 도입 일정과 물량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1회 접종 방식으로 개발된 미국 얀센 백신에 대해 1차 심사를 진행해 기대되는 예방 효과가 67% 수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한 차례만 접종해도 8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의료기관 종사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관찰한 결과 1차 접종만 받았을 경우 예방 효과가 80% 정도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90%로 뛰었습니다. 앞서 화이자는 자사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가 95%, 모더나는 94.1%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인 유가족에게 아시안 인종 혐오 편지가 배달됐던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에서 오늘 대규모 항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이 직접 나와 더 이상은 가만히 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했습니다. 혐오와 차별은 중단돼야 한다. 한인과 타인종 어르신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지난 22일 장례식을 마친 한인 유가족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협박 편지가 발송된 은퇴단지 내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은 안전한 동네에 이런 편지가 돌았다는 것이 우려스럽다면서 인종 혐오는 당장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should remember that our country or this leisure world is made up and our country is made up of all nations. 그 후로 길을 나가기가 두렵습니다. 이 동네가 그렇게 안전하다고 우리 너무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길을 나서기가 두렵습니다. 유가족 측은 같은 은퇴단지 내에 사는 거주자가 편지를 보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종과 나이에 상관없이 인종차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며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So I don't think this is the majority of people. I don't think this is even close to, a large group of people. But there are, racists and bigots wherever you go, and we have to denounce them. 실비치를 지역구로 하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 의원도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끝까지 추적해 범인을 색출해내겠다는 겁니다. 그 체크하는 사람을 3사람을 하열해서 지금 그거를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잡을 수 있다고 그거를 하고 그다음에 핸드프린트라든지. 은퇴단지인 레저월드 전체 주민 9,000명 가운데 1,000명 이상이 한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비치 경찰국은 지문과 필체 그리고 단지 내 CCTV를 바탕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올림픽길에서는 아시안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한 가운데 이제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사면 기자가 현장에서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심장부인 올림픽길 선상. 2천여 명이 결집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법안이 시급하다는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 시위를 통해서 정말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껏 표출해낼 수도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바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타인종들도 아시안 혐오 범죄를 강하게 규탄하며 법안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한인을 비롯해 흑인, 히스패닉 등 다민족이 모인 가운데 아시안 혐오 범죄 근절 시위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규탄 시위에는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 상원 의원과 존 리 LA시 의원 등 정치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정치인들은 혐오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법안 상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m trying to pass laws right now. We're trying to get laws passed that will help. But ultimately, we need people to stand up, not just Asians, but everybody. But it's important for us to call for unity, call for these voices to be so loud.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혐오 범죄를 신고받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시안을 무차별 공격하는 행위도 연방 차원에서 강력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접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법안이 절실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You know, it's really all of us coming together and putting that voice together. I don't speak for all the Asian community, but this one voice at this time, we're all speaking together against what's going on. 한인 비영리단체 리더들도 이번에는 법안 추진이라며 뜻을 같이 했습니다. 피해자가 생기든가 그러면요, 어떻게 이걸 리포트하고 어떻게 우리가 목소리를 같이 내서 팔러시든가 아니면 같이 변화를 시키는 걸 좀 포커스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런 목소리를 전달했기 때문에 LA시, 카운티, 주정부, 연방정부에서 실질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한인과 타인종 커뮤니티는 정치인들과 함께 다음은 혐오 범죄 법안이라고 단합되고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미군 최초의 아시안계 전투대대장 고 김영옥 대령에게 연방의회 금메달을 수여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셸 박스틸과 영킴, 그리고 앤디 킹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등 한인 연방 하원의원 4명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김영옥 대령이 평생의 삶을 통해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과 리더십, 그리고 인도주의를 기리기 위해 금메달을 수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연방의회 금메달은 의회가 민간인에게 수여하는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유가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등 유명 주류 브랜드들이 속속 입점하면서 손님이 몰리는 것은 물론 상권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인타운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커피업계에서 애플이라고 불리는 블루버틀 커피 전문점. LA 한인타운 유가 알렉산드리아 교차점에 위치한 상가에 입점했습니다. Originally from New York, so I like a busy street where you can choose different foods from Korean barbecue to maybe seafood, and now we got sweet greens right behind me. So definitely got a lot of options, and whenever the community grows, I think the people do too. So I'm excited about that. 이 커피 전문점 옆에는 구하기 힘든 의류와 운동화를 판매하는 부티크 스토어까지 개업했습니다. 이 업소는 지난 1년 전 개업을 준비했으나 코로나 사태로 개업을 미뤄왔습니다. 전면적인 경제활동 완화로 주류 브랜드가 잇따라 진출하면서 유가 상권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So I know in K-Town there's a big like streetwear culture is big here, and there's a lot of people that do enjoy buying like the exclusive Nike, the exclusive Adidas, all the exclusive brands. 주류 샐러드 전문 업소도 육갓길에 등장했습니다. 육갓길이 젊은 층을 만남의 장소로 부상하면서 주류 업소들이 진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오렌지 티어로 향하면서 LA 한인타운 CGV 극장도 오는 5월부터 재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총비서를 만날 의사가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대북 문제를 풀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5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에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는 것도 포함되냐는 질문에 백악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I think his approach would be quite different, and that is not his intention.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 총비서를 만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 북한의 핵 능력 축소 동의를 전제로 김정은 총비서와 회담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 free.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안 위반이며 국제 정세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ey violate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reaten the region and the broader international community. 조만간 공개될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정상 간 담판보다는 실무 협상의 비핵화 성과를 훨씬 중요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오늘 조선통신을 통해 낸 담화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지난 문재인 대통령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저들이 한 것은 조선반도 평화와 대화를 위한 것이고 우리가 한 것은 남녘동포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대화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니 그 철면피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많은 한인분들이 거주하는 얼바인시가 증오범죄 신고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얼바인시 경찰국은 한국어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피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전국의 각 지역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리우 차병원이 최신 로봇 무릎 관절 수술 장비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차병원은 지난해 9월 최첨단 로봇 수술 장비를 도입한 이후 미세 침습 무릎 관절 수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차병원 정형외과 윌리엄 박사는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는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 비해 낙상 위험도 훨씬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얼바인 경찰국이 웹사이트를 통해 증오 범죄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국은 영어가 서툴거나 경찰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웹사이트에서 증오 범죄와 증오 사건 신고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등 소수개 언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조기투표 법안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주 상원은 주 하원에서 통과된 조기투표 도입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본선거의 경우 10일 전부터, 대선 예비선거는 6일 전부터, 대선이 아닌 예비선거는 4일 전부터 조기투표를 선거의 2일 전까지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한인 마사지 업주가 의료비를 허위 청구해 부당이익을 취해오다 적발됐습니다. 보스턴에서 하모니 스파를 운영하는 한국 국적의 권모 씨가 물리치료업소를 관리하면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하지 않았으면서도 보험사 블루크로스 블루쉴드에 의료비를 허위 청구해오다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에게는 의료 사기와 돈 세탁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레이크우드에 있는 김종철 내과에서 오는 1일부터 6일까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합니다. 타코마 한인에는 김종철 내과에서 파이자 백신을 접종해준다며 접종을 원하는 한인들은 클리닉으로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뒤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미얀마에서는 군경의 무력 진압으로 인한 쿠데타 반대 시위 희생자가 45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은 군부의 학살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미얀마에 민주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교육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는 미얀마 군부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지난 2013년 미얀마와 맺은 교역 협정의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평화로운 시위대는 물론 의료진과 학생, 어린이 등 민간인을 무차별 학살하는 것을 지적하며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협정 이행 중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 학살로 희생된 미얀마 시민은 450명을 넘었습니다. 총에 맞은 시위자를 군경이 산채로 불 속에 던져 살해하는가 하면 어린이 희생자도 35명에 달합니다. 미얀마 군부는 10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지난 주말에도 호화 파티를 벌이며 학살 행위를 멈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미인 대회에 출전한 미얀마 대표는 눈물로 국제사회의 도움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More than 100 people died today. Please help Myanmar. We need your urgent international help right now. 미얀마 소수민족 반군이 주말 사이 곳곳에서 군경을 공격하고 군사기지 점령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좌초로 막혔던 아시아 유럽 간 최단거리 백길 수에즈 운하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수에즈 운하 관리청은 현지 시각 29일 운하에서 좌초했던 선체가 완전히 물에 떠올라 운하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운하를 통과하기 위해 대기 중인 선박은 모두 367척으로 사고로 대기 중이던 선박들을 통과시키는 데는 사흘 반나절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한국의 재보궐선거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는 오늘 공식 일정은 줄이고 오늘 있을 TV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대신 여야 지도부가 지원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성북구를 찾아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공공주택 물량의 5%를 중소기업 장기 재직 근로자에게 배정을 해서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기도록. 오후 들어 박 후보가 TV토론 준비에 들어간 사이 당 지도부가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은평구를 누볐고 김태년 당대표 대행은 성동구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공격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후보 이번 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에 업을 차근차근 챙겨서 쌓고 있는 후보 아닙니까?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서울 경제를 살릴 적임자라고 거듭 내세웠습니다. 이 선거가 왜 있게 됐는지,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여러분 생업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오 후보도 이 라디오 인터뷰를 끝으로 토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경쟁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 후보 자리에 섰고 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공세를 흑색 선전으로 규정하며 반격했습니다. 이 정부가 더 이상 오래 지속돼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은 확신을 갖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악해서 심판을 해주시고. 부산에서도 여야 지도부급 인사가 지원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살림꾼을 뽑아 침체한 부산 경제를 일으키자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현 정권의 무능을 민심 몽둥이로 때려달라고 각각 호소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요즘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반도체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차량용 반도체를 찾는 회사들은 많은데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대차는 일부 공장의 가동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가동 중단을 검토하는 공장은 울산 1공장입니다. 첫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5의 핵심 생산 라인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주 초부터 일주일쯤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큽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아이오닉5 구동모터 생산 설비에 일부 문제가 생긴 데다 반도체 수급 문제까지 겹쳐 생산 조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전 계약이 대거 물려 1년 가까이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아이오닉5 공급이 더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이미 차량 반도체 수급 상황에 따라 차량별 생산량을 조절하고 일부 차종은 생산 라인 주말 특근을 없애며 대응해왔지만 그것만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겁니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지난해 3분기부터 자동차 수요가 예상보다 빨리 회복됐는데 IT 반도체 전반의 수요 폭증으로 공급을 따라 늘리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여기에 미국 한파와 대만 가뭄, 최근엔 세계 3위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일본 르네사스 공장 화재 등으로 기존 생산 설비까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산량 증가에 대해서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한 3에서 6개월 정도 지나야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걸로 전망은 되고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탓에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전기차 시장 판도를 바꾸겠다는 현대차의 구상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1990년에 있었던 한국과 소련의 첫 정상회담은 이후 국교 수립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당시 회담이 암호명까지 쓰면서 극비리에 추진됐고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사실이 외교문서 공개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1990년 6월 4일 노태우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북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이 열린 겁니다. 한국과 소련 간의 두 나라 관계의 정상화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넉 달도 안 돼 정식 국교를 수립하는 등 양국 관계는 급진전했습니다. 1990년 5월 우리 외교부가 작성한 기밀 문서를 보면 양국 정상회담은 태백산이라는 암호명 아래 극비리에 추진됐습니다. 소련 측이 정상회담 종료 시까지 완벽한 보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조건부지만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989년 4월 홍순영 당시 외무부 2차 관보는 수교시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질의에 양국 수교와 4강의 교차 승인, 국제적 보장이 확보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대북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려면 공산권의 맹주인 소련과의 수교가 가장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또 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동구 사회주의권 국가들과의 이제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이겠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외교문서 33만 쪽 분량은 30년 기밀보호 기한이 지나 오늘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고 김영옥 대령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재입대해 미군 역사상 처음으로 전투대대장을 맡은 아시안계 미국인이 됐습니다. 군 지휘관으로 뛰어난 전술 전략을 보였고 한국전쟁 당시에는 전쟁고와 500여 명을 돌보는 인도주의자였습니다. 아시안 혐오가 전국의 화두로 떠오른 이때 김영옥 대령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옥 대령이야말로 최고영예의 연방의회 금메달이 너무 잘 어울리는 아시안계, 아니 모든 미국인의 영웅이기 때문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